오늘은 AI란 무엇이냐, 챗GPT가 뭐냐, 그 다음에 챗GPT를 활용하는 법 이렇게 공부를 하실 건데요. 앞서서 이 AI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AI가 인공지능인 건 알고 계시죠? 이 AI는 여기 자 제가 좀 내려보겠습니다. AI란 무엇입니까? 네, 여기 artificial 제가 발음이 좀 후져서 인텔리전스의 약자로 A와 I를 해서 AI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AI예요. 근데 우리 파파 어르신들, 제가 우리 선생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파파 어르신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우리 파파 어르신들은 AI는 따로, 인공지능 따로인 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인공지능. 우리가 어제도 공부한 것이 사실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수업이었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수업했던 것이 뭐였냐면요. 어제 배운 것이 구글 어시스턴트 눌러서 길게 눌러서 어떻게 했죠? 오늘 날씨를 알려줘 했더니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알아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어제 수업했던 것이 구글의 렌즈였어요. 구글 렌즈. 이 구글 렌즈도 인공지능 기반으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 이게 무엇이냐 찾아라 했더니 하단에 보면 이렇게 찾아주는 기능. 이게 전부 인공지능 기능이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제 배운 것도 모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수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선생님들께 네이버 스마트보드라는 것을 설치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 스마트보드는 인공지능 자판입니다. 인공지능 자판입니다. 제가 어제 숙제를 내드렸던 게 네이버 스마트 보드 설치해 오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치하신 분은 저하고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혹시 설치가 안 되신 분은 안 되신 분은 제가 지금 이거 녹화 영상을 하고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서서 제가 선생님들 보충 자료 하세요 하고 자료 드린 게 있어요. 그거 요청해서 받으시면 거기에 네이버 스마트보드 설치해서 활용법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가볍게 선생님들하고 이 네이버 스마트보드가 그러면 얼마나 좋다는 얘기야 하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하시면 플레이스토어입니다. 플레이스토어에다가 지금 이 마이크로 우리가 입력하는 것도 이것도 인공지능이죠. 네이버 스마트보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설치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설치하고 이런 시간이 걸릴까봐 선생님들께 미리 좀 해오세요라고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열어볼 거예요. 열기. 자, 플레이스토어에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보드 플레이스토어로 가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 때문에 제가 지금 요거는 안 내드리는 거고요. 우리 다른 분들은 지금 제가 숙제 내드린 거 설치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진행하는 겁니다. 자, 네이버 스마트보드 열기 하겠습니다. 열기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실 거예요. 설치하신 분은 저와 같은 화면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선생님 이거 녹화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보세요. 제가 활용하는 거 보시고 나중에 따라 하셔도 늦지 않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기본 설정이라고 있는 곳에 키보드를 선생님들이 설정하실 수 있어요. 기본 설정에서 선생님 키보드를 선생님께서 무슨 키보드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평소에 쓰시던 스타일 두 번 쓰기 쓰신 분 또는 천지인을 쓰셨던 분 이렇게 선생님들이 평소에 쓰시던 걸 고르시는 거예요. 골라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천지인 쓰고 계실 거예요. 왜요?
삼성폰에서 이걸 주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면서 그냥 쓰셨어. 그죠? 쓰다 보니까 익숙해졌어. 바꾸기 싫어. 그런데 선생님, 저는 선생님들이 조금 한 일주일만 고생하시면 2번씩 추천드리고 싶어요. 2번씩으로 바꿔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2번씩은 컴퓨터 자판하고 같아서 선생님들이 소리 나는 대로 쓰시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천지인 쓰시던 분은 아무래도 2번씩 쓰시면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만 고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강추 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 스타일을 골라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2번씩 쓰고 있습니다. 2번씩 들어오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자, 우리 선생님들 설정하신 분들은 기본 저기로 올게요. 선생님 카톡으로 들어오세요. 연습하실 거예요. 카톡. 선생님 카톡으로 들어오실게요. 카톡으로 들어오셔서 선생님 방, 개인 방, 나와의 채팅방으로 들어오세요. 연습하셔야 되니까. 다른 방에서 하면 실례되니까요. 우리 선생님 방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나와의 채팅방, 친구, 나와의 채팅방을 평소에 쓰신 분은 터치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나와의 채팅방을 모르신다 하시는 분은 친구라는 곳을 터치하셔서 친구라는 글자 밑에 선생님 성함이 보일 거예요. 선생님 성함을 터치하시게 되면 나와의 채팅이 보일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에 터치해 보시면 선생님 네이버 스마트보드 자판이 이렇게 보이셔야 합니다. 자,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설치하게 되면요. 자,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세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선생님들이 보시고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른 거 없고요. 선생님들이 요거를 어떻게 설치는 했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라는 소리야? 이제 이것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여기 N자가 보이는데요. 이 N자는 그냥 N이 아니라 네이버 검색의 N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가 선생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참척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참척? 참척. 제가 참척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근데 참척이라는 단어를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여기 네이버 검색을 터치하신 다음에 여기에 치겠습니다. 참척 알려줘 라고 자 참척을 검색해줘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참척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뭐래요?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을 참척이라고 한대요. 모르셨죠? 이것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지금 단톡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대화 중에 참척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척을 찾아서 여기에 이렇게 요것을 방에다가 공유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 중에 선생님이 검색한 내용을 여기다가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대화 방에.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희 교육장이 대학로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정화 강사 보러 대학로에 오신대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하고 카톡을 나누다가 여기다가 대학로 내일 날씨 이렇게 찍는 거예요. 내일 날씨 왜 찍었을까요? 만약에 내일 황사가 심하면 선생님 마스크 쓰고 나오세요.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선생님 내일 우산 쓰고 나오세요. 라고 제가 선생님들께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뿅 하고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 이제 눈치채셨어요. 그러면 내일 선생님들이 저하고 대학로에 나와서 식사하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N을 딱 눌러서 대학로 맛집 이렇게 누르면 대학로 맛집이 짠 하고 나와요. 글씨로 보니까 어느 맛집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이미지로 볼 겁니다. 이미지로. 이미지를 눌러서 맛집을 검색을 합니다. 맛집을 검색을 하는데 대학로에는요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피자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들께 추천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이 피자집을 이렇게 해서 추천을 드리면 이 단체방에 있는 분들이 이걸 딱 눌러서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메뉴 좋은데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방에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을 선생님이 바로 검색을 바로바로 해서 올려줄 수 있다라는 점인 거죠.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뭔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네이버에 나가서 검색을 해서 그거를 복사를 해갖고 다시 가지고 와서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폰,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 자판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그냥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요것도 자, 선생님 이걸 모르는 분은 네이버 자판을 모르시는 분은 예를 들어 이거 네이버 자판 없다고 일 못 보시진 않죠. 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 네이버 자판 없이 3시간을 업무를 보셨다면 네이버 자판을 사용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졌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보시면 선생님 요 가와 A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가와 A가 굉장히 선생님들한테 매력적인 아이인데요. 이 가와 A는요. 실시간 번역이 됩니다. 실시간 번역.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문화 가정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여기 보시면 마이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도 마이크 사용해 보시는 건데요. 마이크를 터치하시게 되면 제가 말하는 것이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방통대 학우들과 AI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제가 한글로 이야기했어요. 한글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건 어느 나라 언어일까요? 여기 쌍방으로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 쌍방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영어로도 바꿀 수 있고요. 여기 보세요. 일본어로도 바꿀 수 있고요. 베트남어로도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바로 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면 카카오톡에 외국인을 초대한다면 제가 베트남 사람과 베트남어를 하지 않아도 베트남 사람과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베트남어로 언어를 보냈어요. 그러면 상대가 베트남어로 답을 해주겠죠? 그죠? 답을 해주겠죠? 근데 베트남어로 답을 해주면 선생님이 베트남어를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쓰셨냐면 얘를 복사해서 구글 번역에 가서 붙여넣기 해서 복사해서 가져오고 이렇게 시간이 걸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김영숙 선생님. 스페이스바 누르고 질문하세요. 김영숙 선생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말씀하시면 마이크가 해제됩니다. 안 주셔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요 언어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썼는지 번역을 해야 제가 답을 또 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번역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번역을 해서 그걸 카피 떠서 가져오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다면 지금은 카카오톡에서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번역기를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카카오톡에서 최근에 번역기를 제공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번역을 제공하는지 보실게요. 선생님, 지금 제가 베트남어로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길게 누를 겁니다. 길게 꾹 누르게 되면 번역이라고 나와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저랑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번역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실습하시냐면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펼치시고 가와 A를 눌러서 선생님이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저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마이크가 있으니까요. 마이크 눌러서 반갑습니다. 이정화 강사님 오늘도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선생님 써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영어로 갈게요. 영어로 해서 뿅 하고 보냈습니다. 보내보세요. 그리고 이
외국어를 길게 누르시게 되면 번역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번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베트남어는 잘 번역이 이쁘게 안 되네요. 여기 영어 꾹 눌러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정아 강사님, 오늘도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하죠? 그러면 내가 답하고 싶은 것을 또 눌러서 바로 실시간으로 눌러서 저도 선생님들과 수업하게 돼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답하는 거죠, 제가. 답이 끝나면 이렇게 마이크를 끄시는 거예요. 뿅 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언어는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다. 이 언어도 지금 선생님 원래 4개였는데 자꾸 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자꾸 써주시면 이 번역 언어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또 번역 선생님, 기능이 없는데요, 교수님? 네, 어우, 감사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영어가 아닌 한글로 선생님 여기 마이크를 여기도 올려놓으시고 여기도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처럼 이것을 쓰실 땐 아래 마이크를 쓰시고 평소에는 여기 위에 마이크를 쓰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수업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하고 보냈어요. 자, 보세요. 선생님, 영어를 제가 외국어를 클릭하면 번역이 나왔고요. 한국어를 클릭하게 되면 번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외국어를 클릭했는데 외국어를 길게 눌렀는데도 번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시는 네, 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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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선생님. 자, 뒤로 가겠습니다. 카카오톡 첫 화면으로 나와주세요. 카카오톡 첫 화면으로 나와주세요. 나오시면 여기 톱니바퀴 들어오시면 전체 설정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 여기에 실험실이라고 있어요. 선생님, 실험실 여기 있네요. 실험실에 오시면 실험실 이용하기를 열어서 선생님 이 말풍선 번역이라는 거예요. 요게 열려 있어야 번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카톡에서 이 번역기를 준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지금 실험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이걸 많이 사용해 주시면 실험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원 기능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이걸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이 실험실에서 이렇게 샘플로 쓰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험실 이용하기 하셔서 말풍선 번역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눌러주시고 나와서 한번 실습해 보세요. 번역기 나왔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번역, 외국어를 눌렀을 때는 번역, 한글을 눌렀을 때는 번역이 안 나오죠. 말풍선이 안 나와. 길게 눌러주세요. 길게. 네,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더 편리하도록 기능을 준 거예요. 여기 보시면 T라는 글씨도 있습니다. T. 이건 이제 요거는 실시간 번역을 설명드린 거고요. T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T. 요 T는 선생님 책에 있는 글씨를 찍기만 하면 텍스트로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T를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글씨가 보이게 되고요. 선생님 옆에 혹시 책이나 서류 있으면 한번 찍어 보시면 제가 자료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었더니 선생님 찍은 글씨가 전부 이렇게 읽어오는 거예요. 제 서류를 찍었는데 그 서류가 여기 쫙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는 헬로우 요 글씨는 싫다. 여기 화면에 한번 보시면 여기 맨 꼭대기에 헬로우 이 글씨는 필요 없다. 그럼 제가 터치할게요. 그랬더니 헬로우가 사라졌어요. 자, 다시 제가 이 헬로우 클릭해 볼게요.
헬로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했더니 파란색으로 되면서 헬로우라는 글씨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 헬로우라는 글씨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터치할게요. 그랬더니 사라졌어요. 선생님께서 책에 있는 글을 찍으시고 내가 원치 않는 글자가 들어왔다면 터치해서 지우시고 선생님께서 필요한 부분만 옮겨갈 겁니다. 옮겨갈 겁니다. 우리 지금 선생님 책 옆에다가 펼쳐놓고 찍고 계세요. 전영석 선생님. 한번 찍어보세요. 선생님이 찍으면 찍은 글씨가 바로 여기 와서 이렇게 바로 읽어와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혹시 뺄 거 있는지 체크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하단에 V체크 눌러보겠습니다. 하단에 V체크를 짠 하고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어디에 붙여넣기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선생님 개인 방에서 연습하시니까 여기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여기에 클릭했더니 깜빡깜빡거리는 곳에 클릭했더니 아이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T 해서 사진 찍겠습니다. 찍고 찍은 글씨가 V체크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여기 화면이 작아서 다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키가 어디 있나요?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봐드릴게요. 선생님 여기 들어오시면 요것을 툴바라고 합니다. 요거. 지금 여기 움직이는 거 있죠? 이것을 툴바라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처음에 세팅하고 들어오실 때 이 툴바에 선생님들 거를 다 넣어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넣지 못하시면 없는 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인지 설명드릴게요. 선생님들 그러면 T가 없으면 이 톱니바퀴도 안 보이시죠? 그쵸? 예, 네, 안 이 보입니다. 톱니바퀴도 안 톱니밖에 보이시죠? 안, 네, 자, 그러면 선생님 다 툴바가 없다 하고 가정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 네이버 스마트보드로 들어오십니다. 자, 스마트보드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설치를 잘 못하셨네요. 자, 들어오실게요. 선생님 네이버 스마트보드로 들어와 주세요. 처음 네이버 스마트보드. 들어오셨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여기 좀 보세요. 툴바라고 있어요. 상단에 네, 툴바 보이세요? 네. 네, 툴바 터치. 툴바 터치했더니 선생님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다 내려와 있었어요. 아래로. 자, 이렇게 선생님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아, 하단에 여기 밑에 주인님 저 좀 간택해 주세요. 저 좀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막 떨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선생님들은 여기 편집 누르셔야 돼요. 편집 누르시니까 이게 막 움직이죠. 그러면 여기에 저처럼 이렇게 가와 A 번역기 올려놓으시고 아래에 있는 아이를 길게 누르시면 이게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끌어다가 넣는 거예요. 선생님 손 떼지 마시고 끌어다가 동그라미 안에 넣으세요. 여기 맞춤법도 올리세요. 맞춤법. 짠 하고 올렸어요. 그 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올려보시면 선생님 여기 밑에 보세요. SNS. 선생님이 SNS를 맞춤법이 색깔이 흐린데요? 이렇게 그러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미 맞춤법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요 흐린 것은 위에 툴바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 유튜브 올리세요. 유튜브 자주 보시잖아요. 유튜브 올려주시고 밴드도 하시죠. 밴드 올려주시고 여기다 다 올리세요. 어떻게 올려요? 요 툴바를 이렇게 밀면 옆으로 동그라미가 생겨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톱니바퀴 설정은 선생님 요 톱니바퀴 설정도 올리세요. 다 올리세요. 저처럼. 톱니바퀴 설정은 지금 요 화면으로 돌아오는 게 톱니바퀴 설정이에요.
이렇게 다 올리세요. 이건 마이박스 네이버에 있는 서류를 여기서 직접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네이버 마이박스에 선생님 자료가 있다면 여기에서 바로 터치해서 그 자료를 카톡에서 대화하면서 바로 넘겨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단에 있는 메뉴들을 선생님이 사용하고 싶은 메뉴들을 위에 툴바에 세팅시켜 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는 거예요. 저장. 선생님들 제가 원고 드렸지만 원고 보고는 이걸 정확히 모르시겠죠. 이렇게 직접 해보는 게 훨씬 낫죠. 네, 네. 네. 원고는 어디 있어요? 원고 처음에 우리 주무관님께 드렸는데 자료를 어디 올려주시지 않나요? 정보 자료? 채팅방에 있어요? 선생님들 모이시는 채팅방에 올려주신대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저처럼 이쁘게 툴바를 꾸미신 분은 저장. 내가 이쁘게 꾸민 이것을 저장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장. 저장하고 나오셔서 카톡으로 들어와 보시면 짠 하고 눌러보시면 이렇게 툴바가 보이는지 봐주세요. 보이나요? 네. 네, 여기에서 T가 글씨를 읽어오는 겁니다. 선생님이 찍기만 하면 다 읽어와요. 자, T를 터치하셔서 원고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글씨든 다 읽어온다. 선생님, 그래서 저는 서점에 가면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제도 저는 서점에 가면 구글 렌즈 또는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보드의 이 T를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내용을 싹 다 찍어 옵니다. 책 한 권을 다 찍을 수는 없으니까 책에 제가 필요한 부분을 다 찍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알려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서관 큰일 났습니다. 진짜. 선생님들 도서관에 가서 내가 보고 싶은 책에 2장 정도 짧게 있을 때요. 짧게 쓰시면 좋고요. 제가 지금 글씨를 일부러 다 붙였어요. 띄어쓰기 안 하고 다 붙였어요. 왜 그랬냐면 선생님들께 맞춤법 검사기 한번 테스트해 드리려고. 글씨를 제가 띄우지 않고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맞춤법 검사를 하고 싶은 곳에 이렇게 커서를 두시면요. 커서를 두시고 이 아이가 맞춤법 검사기입니다. 선생님, 요 네모에 V 체크가 되어 있는 요 아이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우리 한영수 선생님이 막 컴퓨터 안으로 들어오실 것 같아. 안 보이시니까. 그죠? 요게 맞춤법 검사기예요. 요 툴바를 이렇게 움직이셔서 저랑 같은 자리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맞춤법 검사기를 찾아주시면 제가 요 맞춤법 검사기 눌러보겠습니다. 짠 하고 눌렀더니 여기 좀 보세요. 얘가 알아서 주인님 여기 이렇게 띄워 쓰셔야 해요 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내가 수정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는 여기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 거구나 하고 V 체크만 하시면 여기 보세요. 짠 하고 바뀌었죠. 그리고 이렇게 보내면 짠 하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들 평소에 쓰시는 글 이렇게 긴 글 말고도요. 예를 들면 평소에 쓰시는 글도 선생님이 막 이렇게 쓰셔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선생님 제가 지금 안자만 써도 안녕하세요가 나오잖아요. 이건 제가 쓰던 것을 얘가 학습을 하고 이 자판은 인공지능 자판이라고 했습니다. 학습을 하고 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평소에 많이 쓰는 단어 위주로 쫙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평소에 쓰시는 단어를 쓰시면 얘가 알아서 첫 글자만 써도 쫙쫙쫙쫙 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 마이크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선생님 마이크 많이 쓰세요 하면 마이크는요. 선생님 마이크로 사용하시면 띄어쓰기 얘가 알아서 다 합니다. 마이크로 사용하게 되면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마이크를 쓰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셔요 저한테.
마이크 선생님이 써보라고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자꾸 오타 나요. 오타 날 수 있어요, 선생님. 왜 우리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마이크다 보니까 옆에서 잡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오타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오타 날 때마다 선생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틀린 글자를 수정해 주세요. 처음엔 조금 귀찮겠지만 계속 수정을 해주시면 이 아이가 뭐라고요?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바꿔주면 아, 우리 주인님은 이런 발음에서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우리 주인이 나중에 요렇게 대답을 이렇게 요 정도 대충 얘기를 해도 요 단어를 이렇게 골라서 써줘야지라고 선생님 거화 된다는 얘기. 선생님이 완전 비서가 되는 거예요, 얘네. 선생님, 제가 이 비유를 한번 드려보면 맞을까 모르겠어요. 집에 강아지를 하나 분양받아서 데려왔어요. 그 강아지한테 적어도 한 달 이상은 화장실에 가서 변을 봐야 된다. 여기 화장실에 와라. 여기 와라.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른 아이는 한 달 정도면 익숙해지겠죠. 하물며 강아지 길들이는 것도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 아이도 선생님이 계속 만약에 혹시 틀리면 수정해주고 고쳐주고 하면 얘가 아 우리 주인님 스타일에 맞춰서 내가 변형을 해야지 이렇게 학습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자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많이 쓰시고 자주 수정해 주시고 열심히 쓰신 분은 나중에 가면 얘가 완벽하게 선생님 거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좋은 것은요. 이렇게 선생님의 얼굴을 넣어서 선생님의 얼굴을 이거 제 얼굴입니다. 선생님의 얼굴을 직접 넣어서 이렇게 이모티콘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판을 사용하시다가 선생님께서 유튜브에서 유튜브 그 링크를 얼른 빠르게 링크를 가져와야 해. 그러면 이 툴바에 있는 이 유튜브를 클릭하시면 바로 유튜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링크를 바로 가져오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유튜브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이박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손글씨입니다. 선생님께서 여기에 사인을 하셔서 사인하시고 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것은 선생님 여기 자판을 좌측으로 창문 열듯이 스와이프라고 해요. 여기 전문 용어로 스와이프 한다고 합니다. 화면을 좌측으로 쓱 밀어보세요. 자판을 옆으로 쓱 밀어보시면 이곳이 무엇이냐면요. 자주 쓰는 문구. 선생님이 평소에 자주 쓰는 문구를 여기 편집을 눌러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샘플로 있는 거 지우시고 선생님 거 써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용술 선생님께 선생님 주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한용술 선생님께서 제가 보내주세요 한 순간부터 뭐 서울 종로구 뭐 이렇게 치기 시작하면 긴 문장을 선생님이 다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 주소를 입력해 놨다가 제가 예를 들어 선생님께 선생님 주소 좀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요거를 뿅 눌러서 바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짠 해서 뿅 하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게 네이버 아이디랑 네이버 비밀번호입니다. 제가 블로그스로 네이버를 수시로 들락거리는데요. 네이버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블로그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계속 수시로 갈아서 껴야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거를 세상에 이걸 계속 치려고 그러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 해놓고 터치 하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계좌번호 누군가가 계좌번호 달래요. 자주 달라고 한다. 그러면 계좌번호. 선생님들 각자 스타일마다 어떤 문구를 가장 자주 쓰는지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입력해 두세요. 길면 길수록 더 좋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오늘 수업이 끝나고도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뭐
오늘 강의 고맙습니다라고 주신다면 강의가 아니어도 고맙습니다라고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 급할 때는 바로바로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의 고정 멘트가 있다면 꼭 반드시 여기에서 편집에 들어가셔서 만들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스와이프해서 한 번에 짠 하고 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보시면 한자, 우리 선생님들도 한자 좋아하시잖아요. 한자. 한자 좋아하시는데 여기 마이크를 길게 누르시면 한자가 나와요. 선생님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밀고 가셔야 돼. 이 화면이 금방 잠겨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제가 지금 한자로 바꿔놨는데 이걸 마이크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길게 누르셔서 밀고 가는 거예요. 음성으로. 그래서 음성으로 있다가 나는 한자를 쓸 거야. 그러면 또 마이크를 눌러서 한자로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자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제 이름을 한번 한자로 써볼까요? 이 하고 한자를 누르시는 겁니다. 한자를 누르게 되면 여기 오얏니 그 다음에 정 하고 한글로 정자 쓰고 한자를 누르면 한자가 나오죠? 한자는 선생님 여기 좀 보십시오. 정자가 31페이지나 있대요. 선생님께서 넘겨서 선생님이 원하는 정자가 나오는지 찾으시는 거죠. 저는 고들정자 씁니다. 그러면 화 하고 또 한자 누르면 예, 저는 꽃한자 씁니다. 이렇게 최, 한자도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 마이크 쓰고 싶으시면 길게 눌러서 마이크로 밀고 가시는 거예요. 손가락 띄지 말고 밀고 가셔야 돼요. 밀고 이렇게. 그래서 음성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생님 내가 이거를 써보니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해요. 삼성 최. 키보드랑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선생님 근데 요거는 최신 폰은 없어요. 최신 폰은 왔다 갔다 안 돼요. 근데 옛날 뭐 구형 폰은 아니지만 한 중간쯤 내시는 폰은 여기에 오른쪽에 저처럼 이렇게 키보드가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에 키보드 보이시죠? 이 네. 키보드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삼성 키보드로 뿅 하고 갔다가 삼성 키보드예요. 다시 네이버 키보드로 뿅 갔다가 네, 이렇게 여기 강아지 얼굴 있죠? 여기 네이버 스마트보드인데 저는 여기를 눌러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자, 그러면 강사님 저는 이 키보드 자판이 안 보입니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 보시면 돼요. 여기 지구본 모양, 지구본 모양, 요 지구본 모양에 가시면 이 지구본을 길게 누르시면 다른 키보드로 이렇게 있어요. 다른 키보드로 여기를 손으로 밀고 가시는 거예요. 다른 키보드로 밀고 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아까 그거랑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실 거고요. 선생님 여기를 체크해 두셔야 여기 끝에 요게 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 끝에 접근성이라고 해서 팔 벌리고 있는 그림이 보이면 팔 벌리고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이 보이시는 분은 접근성이라고 해서 그걸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시는 분은 요걸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맨 밑에 있습니다. 요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없으신 분은 여기 지구본 모양으로 오셔서 여기서 끌고 다른 키보드로 끌고 가셔서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선생님께서 네이버 스마트보드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처음이라. 그러면 급하실 때는 삼성 키보드 가셨다가 내가 한가할 때는 네이버 스마트폰 한번 써볼까? 저기 책을 하나 찍을 게 있는데 한번 찍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자판에서 대해서 공부하셨고요. 선생님,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서 우리가 말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쵸? 말로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이 마이크는 누구네 마이크죠? 이 자판이 네이버 거니까 네이버 마이크예요.
네이버 마이크예요, 선생님. 네이버 마이크인데 요 네이버 자판을 지우고 여기에 있는 마이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 마이크가 없으실 거예요. 이 마이크는 카카오톡을 열어야만 생기는 카카오톡 마이크입니다. 카카오톡 마이크예요. 터치해서 자판이 열리면 이 자판에 있는 마이크는 네이버 스마트보드의 마이크고요. 자판을 닫으면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는 카카오톡 마이크입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없으실 거예요. 제가 꺼내드릴 테니까 저 좀 보세요. 이것도 카카오톡이 인공지능을 써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마이크, 이거는 누른 상태에서 녹음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걸 누르고 있는 상태, 손을 떼지 않고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음성이 녹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 10초, 11초 이렇게 녹음되고 있죠. 제가 손을 떼는 순간 녹음은 끝나는 겁니다. 녹음이 끝나고 뿅 하고 보내면 이렇게 음성 녹음으로 들어갑니다. 남자 선생님들은 운전하시다가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르고 말씀하시고 손 떼고 보내면 되죠. 여자 선생님들은 손에 짐이 많습니다. 카톡하기 불편합니다. 그러면 누르고 음성으로 녹음하시고 뿅 하고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이크는 어떻게 꺼내는 건가요? 자, 여기 플러스 버튼, 카톡에 여기 플러스 버튼, 플러스 버튼 찾으셨어요? 터치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터치합니다. 요 플러스예요. 카카오톡에서 하는 겁니다. 카카오톡에 플러스 버튼 터치 하면 선생님 여기 음성 메시지라고 있어요. 음성 메시지, 이 음성 메시지가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무 귀찮으니까 들어와서 음성 메시지 터치하고 빨간 버튼 눌러서 녹음하고 녹음이 끝나면 이 네모 상자를 눌러서 중지하고 그리고 보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찮으니까 안 쓰셨단 말이야. 그리고 숨어 있어서 몰라서 못 쓰고 그랬는데 선생님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음성 메시지로 들어가시면 플러스 음성 메시지로 들어가시면 여기요. 선생님 저처럼 편하게 쓰시려면 요거를 터치하시는 겁니다. 요거 여기 V 체크 해두세요. 여기 V 체크 하시면 V 체크 해두시고 뒤로 나오시면 요렇게 마이크가 생겼을 거예요. 생겼나요? 아니, 네, 전영석 선생님. 와, 잘 따라오셨어요. 누르고 실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탑 터치하면 생겼어. 네, 제 목소리 나오는 거예요. 음성으로. 끄면 음성이 꺼지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파파리신들하고 수업을 해보니까 타이핑하는 거 어려워하세요. 그쵸? 그리고 제가 아까 마이크 알려드렸더니 마이크도 발음이 안 좋아서 다 오타가 나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 마이크로 손주에게 누구누구야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 할아버지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아이들은 또 이거 가르쳐주면 금방 알죠? 그러니까 우리 또 아이들도 또 어떻게 해요? 요거 누르고 네 할아버지 뭐 언제 언제 갈게요 할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이러면서 음성으로 주고받은 걸 저한테 막 보여주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선생님 꼭 전화기 들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준비된 대사를 할 수 있다면 여기서 하시고 보내놓고 또 바쁜데 전화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음성을 녹음을 해서 보내놓으면 상대가 편안한 시간대에 음성을 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고 선생님 옛날 기억나실까요? 전화기가 없던 시절에 우리 선생님들 그런 로맨틱 없으세요? 여자친구한테 전화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음성 사서함이라는 데다가 선생님이 우리 언제 만나 이러면서 녹음을 해서 거기다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여자친구가 또 그 음성 사서함에 들어와서 그 음성을 듣고 언제 만나기로 하자. 이런 시절 있으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연배 있으신 분들은 그거 경험 있으실 텐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녹음하셔서 보내놓으면 상대가 편한 시간에 확인하고 답하고 선생님들도 편하게 마이크로 설정하실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는 마이크가 자유자재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으로 뭔가 글씨를 쓸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PC에서도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주셔야죠. 그쵸? PC에서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선생님, 제가 해볼게요. 선생님, 구글입니다. 구글에 오시면 구글 오른쪽 창에 요걸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보시면 여기 커서를 갖다 대는 거죠. 갖다 대면 구글 앱이라고 해요. 요게 점 9개짜리 구글 앱, 점 9개짜리 구글 앱이 나오는데요. 구글 앱을 터치하시면 우리 선생님들 서류 만드실 때 가장 많이 쓰는 거잖아요. 뭐 닥스, 독스 이렇게 읽으시죠? 발음. 예, 터치해서 들어오십니다. 터치해서 들어오시면 선생님들 구글에서 서류 만드실 때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그냥 문서 이렇게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력서 만드실 수 있고 뭐 제안서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다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세문서 터치. 세문서 터치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도화지가 나와요. 선생님들이 쓰고 싶은 대로 열심히 쓰시면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도구에 가시면 저는 그동안에는 마이크 없으니까 이렇게 썼죠, 선생님. 우리 이렇게 타이핑했단 말이에요, 타이핑. 근데 선생님, 저도 사실은 타이핑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타이핑 했는데 이게 나오고부터는 더 타이핑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보실게요. 여기 도구에 가시면, 도구. 요건 녹화해서 들으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PC로 실습해 보세요. 자, 도구에 가시면 음성 입력 마이크가 나왔어요. 요 마이크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검정일 때는 마이크 소리가 안 들어가는 거고요. 이 아이를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빨갛게 됐어요. 이렇게 빨갛게 된 상태에서는 제가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말이 여기 다 들어가고 있죠. 선생님, 저는 이걸 이용해서 타이핑 안 하고 이걸 이용해서 제가 블로그도 쓰고요. 제가 뭔가 쓰고 싶은 뭐 레포트 쓸 거 있으면 쓰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또 기다려줘요, 선생님. 스마트폰에서는 마이크가 선생님이 멈추잖아요. 잠깐 멈추면 마이크가 꺼져요. 그래갖고 또 터치해야 돼요. 또 터치해야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구글은 제가 조금 말 안 하고 기다려 볼까요? 제가 이렇게 조금 기다렸는데도 안 꺼지고 기다리고 있네요. 이어서 이야기하니까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수업 중에 선생님 장애인 수업을 합니다. 장애인 수업을 하는데요. 귀가 들리지 않아서 제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 장애인 수업을 갈 때는 선생님 이거를 열어놓고 있어요. 이걸 열어놓고 제가 수업을 하면 귀가 들리는 장애인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요.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아, 지금 진도가 이렇게 나가고 있구나. 글을 읽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선생님? 이거 괜찮죠? 마이크를 제가 끄기 전까지는 얘가 계속 장시간 해놓으면 자동으로 꺼지긴 하지만 잠깐씩 멈출 때는 꺼지지 않고 계속 제 이야기를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주면 멈추고요. 켜주면 들어올 겁니다. 이야기하면 또 계속 이어서 이야기가 받아 적어집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컴퓨터에도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는 거고요. 선생님, 그리고 PC의 윈도우 버전을 좀 높은 거 쓰시는 분, 저기 윈도우 11 버전 쓰시는 분, 윈도우 11 버전 쓰시는 분은요, 자판에, 선생님 그 키보드 자판에 요런 창문 모양의 윈도우 표시가 있을 거예요. 자판에. 스페이스바 왼쪽으로 알트키 옆에 윈도우 창 모양의 버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버튼과 H 버튼을 누르시면 저와 같이 이런 마이크가 생깁니다. 이거는 윈도우 11 버전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고 있는데 보세요. 이 마이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이크요? 이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것은 윈도우 11 버전에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선생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타이핑 못한다고 컴퓨터 못하고요. 컴퓨터 못한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굳이 타이핑 할 일도 없어요. 보세요 지금. 옛날 같으면 타이핑으로 뭐죠? 논문 쓰시느라고 밤새고 타이핑 하셨잖아요. 이제는 그럴 일 없어요. 시대가 이렇게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이 기능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업무 효율은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블로그를 눈 깜짝하면 씁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블로그 쓰려니까 타이핑으로 놓고 그것도 고민하면서 막 타이핑 쓰니까 타이핑은 안 되지. 고민은 해야지. 막 이러니까. 요거 또 끄면 이렇게 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써보니까 이 윈도우 11 버전은 저기요. 한글에서는 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글로 쓸 때는 굳이 이렇게 구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한글로 쓰자면 이렇게 메모장 열어놓고요. 윈도우 H만 누르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 하고 싶은 말. 자, 챗GPT 3.5와 챗GPT 4.0의 차이는 뭘까요? 이렇게. 근데 보세요. 영어 쓰니까 이렇게 안 나오죠. 영어. 저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다가 쓰시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갈 때도 있어요. 한글이 안 될 때. 한글이 안 될 때는 제가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써서 옮기기도 합니다. 이것도 활용해 보시고요. 예, 대단한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우리 선생님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쵸? 안타깝잖아요. 안 하시면 손해예요, 그만큼. 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미지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미지가, 죄송해요. 네이버 툴바에 자꾸 광고가 쭉쭉 진행이 아, 되고, 예. 광고가 뜨죠? 자, 좋습니다. 선생님, 여기 툴바에 설정으로 돌아가시면, 여기에 상세 설정이라고 있어요. 상세 설정에 가셔서, 저 광고 뜨시는 분, 상세 설정에 가셔서 화면을 위로 쭉 올리시면, 여기 광고. 앱 공지 자동 보기, 날씨 자동 보기, 뉴스 자동 보기 있죠? 이 광고예요. 이거 끄세요. 이거 끄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들 네이버에 오셔서 네이버 다 사용하시죠? 네이버에 오셔서 이미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오셔서 여기에 음식이 필요한 계란. 선생님, 계란 하고 검색해 주세요. 계란이라고 검색하시고 이미지로 가시면 이미지만 보여주죠. 네. 선생님 여기에서 요런 느낌? 요런 느낌 하나 받아볼까요? 터치하시고 이 아이를 길게 누르세요. 그러면 내 휴대폰의 이미지 저장. 선생님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렇게 쓰는 이미지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수업에만 쓸 거예요. 자, 선생님 내 휴대폰의 이미지 저장하셨나요? 저장하시면 네. 선생님 갤러리에 저장이 됐을 거예요. 자, 저장해놓고 들어갑니다. 선생님 카톡으로 들어오세요. 자, 카톡으로 들어오세요. 카톡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선생님 카톡에 오셔서 드릴 거는 많고 제가 선생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많고 시간은 없고 지금 막 이런 거예요. 선생님 여기 친구라고 있어요. 친구 여기를 터치하시고 검색 아이콘 상단에 검색 아이콘
카카오톡에 들어오셔서 친구 아이콘 누르시고 상단에 돋보기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이곳에 검색창에 아숙업이라고 치세요. 아숙업. 적어드릴게요. 아숙업 이렇게 치세요. 아숙업. 선생님들 제가 수업하는 거 지금 보면 제가 타이핑 절대 잘 안 해요. 다 마이크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타이핑 연습하실 거면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타이핑이 필요 없어. 그러면 저처럼 마이크 잘 사용해 보세요. 되게 편해요. 아숙업이라고 치시면 자, 이 영어 발음은 에스크업입니다. 에스크업. 그런데 한국어로 할 때는 아숙업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카카오 채널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챗GPT 하잖아요. 챗봇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지원하는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요것을 채널을 여기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가 노랗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요 채널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눌러서 요렇게 노랗게 된 것을 요거예요. 요거 요 보라색 이쁜 깡통 로봇입니다. 요 밑에 거 두 개는 아니에요. 여기 요거 하실 겁니다. 요거 깡통 로봇 이쁜 보라색 깡통 로봇 여기에 가셔서 여기 CH 채널 이게 선생님들은 노랗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채널 추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 있습니다. 아이를 터치하셔서 채널 추가하세요. 채널 추가하고 아수업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S컵이라는 이 챗봇하고 대화하는 대화창이 열리는 거예요. 대화창. 열렸죠? 네. 선생님, 챗봇은 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챗GPT란 우리 아까 인공지능 이것도 이 자료도 드릴 겁니다. 챗GPT란 컴퓨터가 사람처럼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이거 챗GPT는 바로 컴퓨터 말하는 컴퓨터 사람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저랑 대화해주는 로봇이에요. 대화해주는 로봇. 그래서 선생님이 얘한테 뭔가를 물어보면 얘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것만 좀 선생님 아니신 분도 있지만 혹시라도 실수하셨으면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챗GPT에다가 그동안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챗GPT라고 들어는 봤는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은 어떻게 했냐면 챗GPT를 검색처럼 뭐 알려줘, 뭐 알려줘 이렇게 하면서 검색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검색. 그쵸? 뭐 알려줘. 그러니까 얘가 척척 알려주니까 검색처럼 쓰셨어. 그러면 챗GPT가 왜 필요해요? 검색은 네이버, 구글 가면 검색이 널렸는데. 이 아이는 그냥 검색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나랑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유를 해드리면 어떻게 비유를 할까요? 선생님들이 저기예요.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영화 감독이고 챗GPT가 배운 거예요. 배우. 그러면 영화 감독이 배우한테 너 우는 연기 좀 해봐 이랬어요. 그래서 얘가 우는데 우는 걸 보니까 어때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우는 게. 너는 왜 가짜처럼 우니? 수덕! 너 왜 이렇게 가짜처럼 울어? 다시 울어봐. 그러면 그 배우가 조금 더 눈물을 막 짜면서 울어요. 그쵸? 선생님, 이 챗GPT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선생님하고 챗GPT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선생님이 감독인 거고 이 챗GPT 로봇은 배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계속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챗GPT는 뭐 대화하는 기능, 이야기 만들기 기능, 번역 기능, 뭐 시나 대본, 음악 작품 등을 창출해내고 숙제하는데 뭐뭐뭐 알려줘 해서 도움 주는 거 뭐 등등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챗 GPT에 보면 선생님 이거 궁금하셨잖아요. 챗 GPT 3, 챗 GPT 그러니까 3.5, 4.0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이건 무슨 숫자지? 그냥 챗 GPT면 챗 GPT지. 뭔 3이 있고 3.5가 있고 4.0이 있어. 그런데 선생님 이게 정보를 얼마큼 많이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의 차이예요. 레벨이에요, 레벨.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생님들이 무료로 쓰시는 거는 3.5 버전이고요. 무료로 쓰시는 버전이 3.5 버전이고요. 4.0은 유료 버전입니다. 그래서 유료 달러로 한 20달러 정도, 월 20달러 정도 내셔야 4.0을 쓰실 수가 있어요. 자, 3.5로 선생님들이 뭔가를 찾으면 얘가 약간 거짓말도 막 하고요. 이상한 소리 막 헛소리도 조금 해요. 3.5는. 왜요? 음, 버전이 옛날 거니까. 옛날 거니까. 정보가 그만큼 많지 않으니까. 정보가 22년도 정보에서 끝난 거예요. 정보를 넣어준 만큼. 선생님, 넣은 게 있어야 그만큼, 넣은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정보를 22년 정도까지의 정보로만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 4.0은 최근 정보까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 정보는 돈 내고 써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지금 일반적으로 연습하실 때는 3.5로 충분하세요. 지금 이제 천천히 이렇게 채찌피를 알아가시는 단계에서는 3.5로도 저도 3.5 써요. 저도 3.5로 블로그도 쓰고요. 뭐 공부하는데 숙제도 내고요. 다 해요. 3.5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당분간은 요금 지불하지 마시고 3.5로 사용해 보시고 이게 익숙해지고 재밌어지고 아 나는 그 다음 단계를 더 가고 싶다 하시면 그때 4.0 쓰세요. 여기 보시면 이 챗GPT에 대해서 제가 여기 이거 제가 쓴 책이에요, 선생님. 이 책 파는 건데 제가 선생님들께 이렇게 책 한 권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책 한 권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오늘 수업에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이렇게 어, 선생님들께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오늘 시간이 짧은 거에 우리 선생님들이 다 못할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GPT 3.5는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GPT 3.5는 10살짜리 친구라면 GPT-4는 몇 살짜리 친구요? 17살 차이. 17살짜리가 대답해 주는 느낌. 그러니까 선생님 비서가 3.5니까 한 10살짜리가 되는 로봇. 10살 수준이 되는 로봇랑 나랑 이야기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내고 쓰시면 17살짜리. 그러면 10살이나 17살이나 차이가 나긴 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해 볼 거예요. 실습. 지금 여기 이론 갖고 얘기할 때가 아니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실습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챗 GPT를 기반으로 한 챗봇이 지금 카카오톡에 있는 챗봇이 에스크업, 아스크업이라고 하는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한테 선생님, 자 여기 아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아까 앨범에 우리 계란 받아놨죠? 선생님 계란을 터치해서 짠 하고 보내보세요. 제가 이미지만 딱 올렸는데 얘가 알아서 뭐라 그래요? 이 달걀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우리는 달걀인 줄 아니까 달걀로 알려주니까 별 감흥이 없지만 선생님이 모르는 요리나 요리 재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뭔지, 그 이름이 뭐지? 이 재료는 뭐지? 우리 여자 선생님들 저기 식당 가시면 나물 무쳐놓은 거는 잘 드시면서 그 나물이 무슨 나물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물을 무치기 전에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여기다가 사진으로 딱 찍어서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면 뭐 방풍나물이다. 그러면 방풍나물입니다. 이 나물은 뭐 키로당 탄수화물이 얼마가 들었고요. 막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세요. 이 계란이라는 아이의 맛은 무슨 맛이니? 이 계란으로 조리할 수 있는 건 뭐니? 이 계란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는 뭐니 추천해줘. 그럼 음식 추천 한번 눌러볼까요? 음식 추천. 그랬더니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 음식과 어울리는 것은 뭐냐? 자기가 스스로 질문했어요. 이 계란은 토스트 만들면 좋고요. 라면에 넣으면 좋고요. 김밥에 넣으면 좋아요.
선생님, 우리가 이 계란을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이게 별로 놀랍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들이 모르는 재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풀어줄 때는 도움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뱀- 소심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런데 사진을 갖고 와도 얘가 사진으로 다 해줘요. 이제 텍스트로 해볼 거예요. 선생님, 텍스트, 글씨. 텍스트로 해볼 거예요. 텍스트는 저는 마이크를 눌러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 인사 써줘. 얘가 이렇게 감사 인사를 썼어요. 근데 읽어보시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하냐면 위에 글을 좀 더 사랑스럽게 더 추가해서 써줘. 선생님, 위에보다 아래 내용이 더 좋은지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완벽한, 제가 아까 3.5가 몇 살 정도 수준이라고 했어요? 10살 정도 수준이라고 했어요. 10살한테 너 저기 할아버지한테 감사한 말 좀 써봐. 이렇게 시켰을 때 선생님 마음에 싹 들게 넣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이 자꾸 고쳐가시는 거예요. 우리 10살짜리 챗봇이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선생님이 챗GPT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여기다가 물어볼게요. 챗GPT가 뭐야? 선생님들이 이걸 쓰시는 건 저기를 좀 알고 쓰셔야 돼. 근데 이거 보세요. 챗GPT가 뭐야? 그러니까 얘가 막 알려줘요. 그런데 선생님 전문 용어,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딥러닝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전문 용어로 막 나와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또 주는 거예요. 초등학생, 초등학교, 자, 다시 볼게요, 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줘. 요렇게. 선생님, 느낌 아세요? 자, 보세요. 비교해 보실까요? 위에 대답해 준 거랑 뭐 오픈 AI에서 개발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이해하기 쉽게 해줘 그랬더니 어땠어요?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는 기술이야. 아주 너무 정말 쉽게 해줬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 얘는 말 그대로 얘는 로봇입니다. 로봇인데 이 로봇을 내가 잘 요리를 하면 좋은 정보를 뺄 수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요리를 못하면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법을 이렇게 질문하고 뭐뭐 해줘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프롬프트라고. 질문하는 것을 프롬프트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직업이 나왔잖아요. 새로운 직업이. 프롬프트가 아니라 프롬프터.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그것만 연구하고 그거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프롬프터가 나왔어요, 선생님.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 챗GPT나 인공지능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업들이 자꾸 생겨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아수겁이요. 기본적으로는 다 해요. 선생님, 챗GPT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수겁은 그나마 이미지도 잘 해주고, 텍스트 기반도 잘 해주고, 이런 게 다 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챗GPT 앱이 있거든요. 이거 아수건 말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제가 또 설치해 드릴 건데 그거는 이미지는 안 돼요. 자, 얘한테 또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뭐라고 명령을 내릴 거냐면요.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볼게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그려줘. 짠! 하고 명령했어요. 그림이 나왔죠. 마음에 드십니까? 선생님 독수리 안 그리셔도 돼요. 선생님이 원하는 그림 그려보세요. 장환 씨는 고양이 그려줘. 아, 장화 안 신었네요. 얘가 이런다고요. 3.5는 얘가 이런다고요. 그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뭘 이제 뭐 알려줘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를 찾아줘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얘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려주는지. 그죠? 그러면 비교가 되잖아요. 선생님이 모르는 걸 물어봤는데 얘가 알려주면 이 말이 맞는 말인가? 틀리는 말인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알고 있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얘한테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세요. 그래갖고 얘가 답을 해주는데 그 답이 어느 정도 맞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챗GPT 쓰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100%는 믿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100%는 믿지 마시고 얘를 선생님 10살짜리 조카를 데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꾸미려고 해요. 그러면 그 수준만큼만 기대하셔야 되잖아. 그 대신에 그 10살짜리가 없는 것보다는 나에게 정보를 주지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완벽한 걸 나는 더 하고 싶어 하시면 4.0 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수겁에서는 이렇게 공부해 보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편지를 쓰고 싶어요. 지금 5월 달이니까 감사의 인사 써줘.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의 인사를 어디다 써야 돼요? 이미지에다 써야 되잖아요.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도 여기서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죠. 카네이션이 있는 그림 그려줘. 그러면 카네이션 그림 어떻게 이쁘게 그려주나 볼까요? 요렇게 그려주네요. 제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를 저작권이 있어서 남의 걸 함부로 쓸 수 없다. 그러면 어때요? 이 사진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죠? 이 사진에다가 지금 아수고비 써준 글, 감사의 글 여기 아까 써줬잖아요. 챗GPT 물어보기 전에 여기 가정의 달을 맞아 당신들은 예, 이렇게 써주죠. 요거를 선생님이 싹 수정해서 아까 그 이미지에다가 탁 넣으면 카드 한 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이제 카카오톡에서는 아수겁이라는 이 챗봇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거를 궁금증을 푸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5 기반은 100% 믿지 마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프롬프트. 선생님들이 질문을 잘 주셔야 얘 또한 그거에 맞는 부합하는 기능이 나온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자, 선생님, 우리 한번 이제 홈키 눌러서 나오셔서 플레이스토어로 오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이 코파일럿 하기 전에 챗GPT라고 써주세요. 챗GPT, 코파일럿도 할 거고요. 챗GPT도 할 겁니다.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챗 영어로 GPT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코파 자, 챗GPT 먼저 찾을게요. 여기에 검색창에 챗
PT. 저는 한글로 쳐볼게요. 한글로 쳐도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나오네요. 한글로 치셔도 나오네요. 저희는 지금 요 앱을 설치할 겁니다. 요 앱을 설치할 겁니다. 저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제거했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설치. 선생님, 챗GPT로 검색하시면 비슷한 챗GPT가 엄청 많아요. 다른 건 다 가짜예요. 선생님, 요 디자인, 아이콘이 요거랑 똑같은 거 찾아서 설치하셔야 돼요. 아이콘이 요거랑 똑같은 거. 설치 다 되신 분은 오케이 사인 주세요. 네, 김영곤 선생님.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이콘. 죄송합니다. 아이콘, 요거요, 요거. 아이콘. 선생님, 지금 보이는 이 아이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꼭 밧줄로 꼬아놓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우리 설치되신 분은 열기 누를게요. 열기. 우리 선생님들은 저랑 같은 화면 안 나오죠? 우리 선생님들은 로그인 하라고 나올 거예요. 저기 구글 계정으로. 네네. 구글 계정. 네, 그 구글 계정 눌러서 들어오시면 돼요. 구글 계정 눌러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런데 구글 계정을 눌렀는데도 뭐 이상한 게 막 나와요. 그건 뭐냐면 선생님 본인이 맞습니까? 하고 인증 한번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인증은 여기 문자로 문증 올 거예요. 인증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스마트폰을 잘 못하시면 지금도 이 앱 하나만 설치하면 이렇게 아주 훌륭한 저기 챗GPT를 쓸 수 있는데 이 구글 계정 연결하는 거, 또 인증하래. 그 인증은 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힘들어갖고 못 가시는 거잖아. 그래서 기본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이런 것들을 배우시려면 기본은 뭐예요? 스마트폰을 다루는 이 기본 스마트폰을 기본으로 다룰 수 있는 기능들을 먼저 익히셔야 이런 수업이 갈 때 선생님들이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앞 시간 우리 어제 앞 시간 2시간은 스마트폰을 기본으로 알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가졌는데 2시간으로는 택도 없었죠. 코끼리 발톱만큼도 못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고 오늘도 챗GPT라는 게 선생님 챗GPT가 이렇게 한두 시간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런데 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상태에서 깊이 들어가셔도 그걸 다 이해 못 하세요. 그러면 머리만 복잡해져. 그러니까 기초부터 차곡차곡 하셔서 선생님들이 진짜 검색 수준으로 내가 필요했던 거 차곡차곡 해보시고 거기에서 질문을 하나를 더 해보고 하나를 또 더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GPT로 해봤더니 이제는 난 GPT는 좀 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신다면 다른 것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고 또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챗GPT를 앱을 설치하셨는데요. 얘가 이미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미지가 안 돼요. 이미지가 안 되는 대신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헤드셋이 보이시죠? 이 헤드셋이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해주세요. 하시면 선생님의 말을 얘가 음성으로 들을 거예요. 알겠어요. 어떤 내용을 음성으로 듣고 싶으세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선생님만의 대화하는 로봇이 생겼는지 보세요. 물론 네. 인공지능은 그리고 글씨로도 나와요. 지금 제가 대화한 게 글씨로도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아까 아수겁처럼 선생님이 직접 명령을 내려도 돼요. 명령을 내려도 돼요. 글씨로 넣어서 명령을 해도 되는데 선생님 얘는
이제 이렇게 대화, 말 그대로 정말 로봇이랑 대화하듯이 이게 장점이에요. 챗GPT의 장점은 요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요걸 눌러서 대화로, 글로 안 하고 대화로 나눌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챗GPT를 쓰실 때는 얘한테 설정을 해주세요. 뭐라고 설정할 거냐면요. 그럼 어떤 설정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어떤 주제를 영어로 다루면 좋아하시나요? 말합니다. 챗봇이. 영어로 말해야죠. 그러면 얘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한국어로 번역해 이렇게 하세요. 한국어로 말해줘 이렇게 하세요. 알겠어요. 한국어로 번역해. 이렇게 하세요. 와, 한국어로 말해줘. 이렇게 하세요. 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지금 설정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들어갈게요. 지금부터 너는 스마트폰 강사야. 알겠어요. 스마트폰에 관련된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 커리가 필요한데 도움 줄 수 있어? 물론이죠. 어떤 종류의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한지 알려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기초 사용, 앱 활용, 또는 보안과 관련된 내용 등이 있을 수 있어요. 50대에서 60대 대상으로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을 하려고 해. 교육 커리를 알려줘. 훌륭한 선택이에요. 50대와 60대를 대상으로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1. 사이버 사기 예방. 이메일, 자, 선생님들이 듣는 것보다는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이 챗봇에게 지금 너가 누구야? 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걸 기반으로 생각을 하고 이 답을 더 디테일하게 내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뭘 해줘 라기보다는 너는 지금부터 뭐뭐뭐뭐야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우리 선생님들 이걸로 적어 써보세요. 속에서 써보세요. 속에서. 선생님의 속에서. 그러면 앞에다가 먼저 선생님이 리허설이라고 해야 돼요? 뭘 넣어줘야 돼요. 지문을 넣어주셔야 돼. 나는 김용곤이야. 지금 방통대 경제학과를 다니고 있고 나는 뭐뭐무엇을 전공을 했고 어느 회사를 다녔으며 내 나이는 몇 살이고 뭐 이렇게 얘한테 다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챗봇이 그 정보를 기반으로 어떻게 되죠? 선생님의 소개서를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취직을 한다. 근데 소개서를 써야 된다. 암담하죠. 이 소개서 어떻게 써야 되지? 맞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생님의 정보를 여기다 다 넣어주고 네가 한번 소개서를 써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소개서를 다 써줘요. 써주면 선생님이 다 읽어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다시 질문하면서 수정하는 거예요. 지금 실습해 보셨어요? 저는 지금 스마트폰 강사야. 그러니까 교육 커리를 만들어 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에 맞는 질문을 해보시는 거죠. 그랬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나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 정도로만 쓰셔도 크게 저기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음성으로 대화를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질문을 또 어떤 질문 해볼 수 있을까요? 뭐 꼭 교육컬이 아니어도. 나는 울산으로 2박 3일 여행을 가려고 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줄 수 있겠어? 당신의 울산 여행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항목을 알려드릴게요. 1. 숙소 예약, 호텔, 게스트하우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더 디테일하게 가고 싶다면 숙소 예약은 어디에 하면 좋을까? 그쵸? 숙소 예약은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알파베리.com에서 자막을 제공한다고요? 멋진 일이네요. 그런데 더 궁금한 점이 있나요?
울산 숙소를 디테일하게 알려줘. 울산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숙박시설을 찾을 수 있어요. 몇 가지 옵션을 알려드릴게요. 예, 자, 몇 가지 옵션을 알려드릴게요. 나오죠? 아쿠. 지금 자막 제공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막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선생님 얘가 적어도 해줘요. 그 링크를 여기다 걸어줘요. 그래서 링크를 누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정보를 볼 수 있게끔 또 걸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질문을 잘해야 선생님들이 원하는 정답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얘를 못 살게 굴어야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챗GPT를 잘 사용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뭘까요? 이제 답이 나오셨죠? 이게 좀 늦게 나왔네요. 좀 답이 나오셨죠? 뭘까요? 프롬프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질문을 프롬프트라고 했어요. 명령어. 챗GPT에게 뭔가를 물어보기 위한 질문을 프롬프트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챗GPT를 사용하기에 앞서 내가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질문이 어떤 질문을 할지 질문이 먼저 앞서야 된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내가 어떤 좀 디테일한 질문을 줘야 자꾸 디테일한 질문을 줘야 얘가 거기에서 타고 들어가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미지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미지가 특화된 아이가 코파일럿이라는 아이입니다. 코파일럿. 얘는 이미지 기반의 챗봇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로 가셔서 코파일럿하고 찾아주세요.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쁜 아이콘 나오네요. 설치합니다. 챗GPT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른 거죠. 회사. 말하자면 코파일럿이라는 이 로봇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로봇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까 아수겁은 카카오톡 로봇이고 이렇게 집집마다 회사마다 그 챗 로봇이 다 다르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 챗GPT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 다음에 지금 코파일럿처럼 그림을 그려주는 그러니까 그 장점이 다 있어요. GPT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강사들도 그렇죠. 어느 부분이 더 특화가 돼 있는지 이렇게 활성화된 부분이 있고 미장원에 가서도 보세요. 선생님 미장원에 가면 이 디자이너가 이 커트만 잘하는 디자이너 있고 그죠? 파마만 잘하는 디자인이 있고 다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는 이미지 기반의 뭔가를 찾는 거를 즐겨해. 그러면 코파일럿하고 친해져야 되죠. 나는 앱을 막 설치해 놓는 거 귀찮아. 그냥 뭐 하나 진득한 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만 쓰고 싶어. 그런다면 카카오톡이 가장 가깝게 쓰고 계시고 카카오톡은 늘 옆에 있으니까 카카오톡에 챗봇을 쓰시면 좋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아우, 설치가 굉장히 오래되네요. 설치되셨나요? 되신 분 오케이로 사인 주세요. 네. 네, 우리 강명원 선생님도 하셨고 다른 분들 네. 아직 안 되셨나 봐. 됐어요? 네. 저도 이제 막 됐네요. 자, 열기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하려면 로그인. 이것도 선생님 로그인 없이 가볼까요? 로그인 없이 앱 사용 중에 많아요. 코파일럿. 선생님 이것도 선생님 로그인 하셔야 돼서 만약에 지메일이 없고 힘드신 분은 로그인만 하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로그인만 하시면. 그리고 요거는 요 마이크를 터치하셔서 어렵지 않아요.
뭘 그려보라고 할까요? 얘가 아까 아수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잘 그려. 스마트폰 공부를 하고 있는 시니어를 그려줘. 로그인 안 하면 안 그려주네요. 스마트폰 공부를 하고 있는 시니어들을 그려줘. 네, 선생님 참고하실 거는요. 아이고. 참고하실 내용은 아직까지는요.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로봇가 사람을 그리는데 사람이 각 나라 사람들 얼굴이 다 있으니까 어때요, 선생님? 얼굴을 이상하게 그리는 거지, 선생님. 외국인하고 막 동양인하고 막 짬뽕을 해서 그리니까 얘가 사람을 그려라 그러면은요. 사람 되게 이상하게 그려요. 그래서 사람보다는 뭐 예를 들어 사물을 이야기하면 더 좋죠. 시니어를 그려줘 하고 여기는 요 비행기를 날려서 전송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는 질문만 해도 싹 그려줬잖아요. 보세요. 제가 일부러 이거 보여드리려고 사람으로 했어요. 사람은 실물처럼 그려주지 않고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선생님 4.0으로 올라가게 되면 얘도 4.0으로 올라가면 조금 선생님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그런 디테일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최근 갤럭시 24 최근 폰에는요. 카메라에 이렇게 인공지능 AI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신기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꾸 공부하시고 익히셔야 이 디지털 시대에 따라가실 수 있어요. 관심을 좀 가지세요. 선생님 저희 교육장은 여기 저기 대학로 저기 방통대 본사 있잖아요. 요 본관 바로 옆에 저희 교육장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더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디지털 콘텐츠 그룹 저희 찾아오셔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다양하게 사용하실 이런 GPT들을 쭉 해서 여기 보실게요. 선생님 여기 보시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챗 GPT 종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빙, 클로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클로바 X, 그 다음에 이건 유일하게 우리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리튼이라고 있습니다. 리튼.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코파일럿, 그림 그려주는 코파일럿. 그 다음에 제미나이, 그 다음에 요것도 네이버의 Q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챗GPT, 우리 아까 공부했던 챗GPT.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선생님 저처럼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제가 챗GPT 지금 선생님들하고 수업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모아놓은 챗GPT 폴더에 챗GPT만 모아놓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GPT에 가서 모아놓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 요거는 사진 찍으세요. 요거는 좀 캡처하세요. 그래서 수업 끝나시고라도 선생님들 공부하셔서 아수겁 넣어놓고 빙 넣어놓고 클로바 다 찾아서 이렇게 넣으세요. 요 네이버는 여기 지금 N자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네이버 웹에서 홈 화면에 추가한 거예요.
앱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앱, 요것도 앱, 요것도 앱, 요것도 앱인데 여기 꼬다리 달린 거는 앱이 아니고요.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에서 스마트폰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넣어 놓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요거는 네이버에서 열어서 바로가기 추가한 거다. 요건 크롬에서 열어서 넣은 거다. 요것은 크롬에서 넣어서 제미나이를 여기다 넣은 거다.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실까봐 그냥 요런 종류가 있다. 저는 챗GPT 요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더 많아요. 더 많기는 하지만 그 많은 거 다 쓴다고 잘 쓰는 거 아니죠. 저는 수업을 위해서 이만큼 쓰는 거고요. 저는 제가 직접 쓰는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2~3개밖에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뭐 궁금하시다 하면 제 거 보시고 관심 가져 보시고요. 이 중에서 선생님한테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챙겨서 쓰시면 돼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우리 오늘 요 수업 자료 요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요 아수겁까지는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수겁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법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선생님들 제가 요 자료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